안녕하세요. 문화재 유튜버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그 앞에 서 있는 두 마리의 해치상을 잘 안 보고 지나쳐 간다는 것이죠. 아마 평소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많이 봤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겠거니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숭례문부터가 경복궁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엄연히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광화문과 해치의 멋진 위용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백악산의 든든한 모습도 눈에 잘 담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시 해치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해치는 실제하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다른 말로는 해태라고도 하죠. 이미 해태제과라는 식품회사 때문에 해치보다는 해태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라고 하는 프로야구팀도 있었기 때문에 해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90년대 생이라면 해태 타이거즈 야구팀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해치는 중국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인 상고시대의 요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존재했다고 하는 동물입니다. 요임금 당시에 법을 다스리던 일을 하던 보도라는 관리가 조정에서 기르던 외뿔 짐승입니다. 보도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판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재판을 할 때 해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한테는 해치가 뿔로 들이받아서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쉬웠겠죠. 그런 거 외에도 악귀나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을 내쫓고 물리쳐준다고 여겨졌고요. 불꽃을 먹기 때문에 화마를 막아준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초나라에서는 궁궐이나 관청의 앞에다 해치상을 세워두고 관리들이 출입할 때마다 꼬리를 쓰다듬게 했다고 합니다. 해치의 꼬리를 쓰다듬는 의식을 하면서 부정한 마음을 털어내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본받았는지 조선에서도 정궁인 경복궁에 특별히 해치상을 세웠죠. 대한민국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국회의사당 앞에 해치상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조각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한 마음을 털어내고 나란 일에 임하라는 정신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그런 정신이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벼슬자리 중에는 대사원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대사원은 종이품의 관직으로 시정을 논하고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의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고 부패한 관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대사원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항상 공정한 마음가짐이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사원의 관복에는 해치가 그려진 흉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해치들은 궁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 외에 다른 역할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악귀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전염병이라던가 귀신, 안 좋은 기운 등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잡귀를 내쫓기 위해서 나름의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사찰에 가시면 천왕문의 사천왕상이나 인왕문의 금강역사상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부석사의 남방증장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인데 남방증장천왕은 칼을, 북방다문천왕은 삽과 깃발 달린 창을 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밑에는 악귀를 깔고 앉아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조선왕릉이나 향교를 가시면 홍살문이 있죠. 홍살문 꼭대기에 보면 빨간 화살 모양으로 생긴 게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이게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양기를 내뿜는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사람을 보면 혈색이 좋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붉은색은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귀신이나 악귀는 어두운 기운, 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거나 병마에 시달리게 되면 음기가 성하게 돼서 사람이 활기가 없어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붉은색을 칠하게 되면 귀신들이 싫어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적도 붉은색으로 쓰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풍습도 같은 원리인데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가장 강성한 날이죠. 그래서 붉은색의 팥죽을 먹어서 음기를 내쫓고자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그릇째에 놔두거나 아예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복궁 앞에 해치 2마리도 악귀를 내쫓는 역할도 겸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불꽃을 먹는다고 말했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양이 수도로서 명당의 자리이긴 하지만 몇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는 바로 관악산의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경복궁까지 화를 입힐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정도전은 이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숭례문 앞에 남지를 파고 현판도 세로로 세우는 등 여러가지 풍수 비보 장치를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광화문 앞에 해치까지 세웠습니다. 해치가 불꽃을 먹기 때문에 화마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해치는 이렇게 3가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냥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치가 하는 일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궁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부정한 마음을 털어내는 역할, 두 번째, 궁궐로 들어오는 악귀를 물리쳐주는 역할, 세 번째, 궁궐로 들어오는 화마를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경복궁이 중국의 자금성을 베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예전에 조선족 가이드들이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하던 얘기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자금성에는 경복궁처럼 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청동사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유순하게 생긴 해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사납게 생겼습니다.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고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한 녀석은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은데 표정이 험상궂고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얼핏 보면 새끼를 발로 눌러서 죽이려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마치 이곳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예전부터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자질이 뛰어난 황제가 탄생하면 태평성대가 되지만 놀고 먹기를 좋아하거나 잔인하고 포악한 황제가 나오면 신하들이 전혀 견제를 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세 나라가 휘청이게 되죠.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황제의 위상을 이 청동사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해치는 상당히 착하고 순해 보입니다. 저는 해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외유내강을 미덕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과 발톱과 이빨이 있어도 그걸 평시에 굳이 내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법이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어서 이로울 게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내보이려 하지 않아도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과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 2마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단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복궁을 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